예, 지난 9월이었죠. 그 생존하는 미술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전기 영화였던 보테로, 제가 영상 리뷰를 다룬 적이 있었죠. 저는 미술가의 전기 영화에 그 높은 평점을 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하나 아니면 하나 반 정도 별점을 줬는데, 이 영화는 상대적으로 3개 반이나 줬으니까 꽤 높은 점수를 준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영상, 보테로 리뷰 영상을 유튜브에 3차례나 수정해서 그 4번째 영상을 올렸을 정도로 자주 수정해서 영상을 올렸거든요. 올리고 지우고 다시 올리고 지우고 3번 수정해서 총 4번 영상 올렸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영화사 측에서 아주 정중하게 저한테 그 영상의 어느 부분을 좀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순진하게 생각해서 그 영상, 문제가 됐던 영상 클립을 이미지 캡처해서 다시 올렸죠. 그랬더니 영화사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면 이미지 사용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요건이 된다라고 또 법령을 이용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영화 리뷰를 아예 다룰 수가 없죠. 그제서야 제가 알았죠. 그러니까 영화사에서 문제시했던 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고, 제가 인용했던 영화 속의 어떤 클립이 불편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영화 클립이 영화 주인공이었던 보테로, 미술가 보테로에 대해서 꽤 유명한 미술평론가인 로잘린드 크라우스가 비판하는 클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영화 홍보나 판촉에 저촉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가 내릴 때까지, 극장에서 완전히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서야 그거에 대한 제 입장을 다루는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그럼 제가 당시 인용했던 영상 클립이 저작권법 위반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유튜브에는 올라가는 영상들이 저작권법에 위반하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필터링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이는 장면 보면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 리스트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요건 미충족 저작권 침해 신고라는 영상이 하나 보이죠. 이게 저작권 침해를 해가지고 수익 창출에 대한 요건이 미충족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그 문제가 됐던 바로 그 클립은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한번 유튜브에 먼저 올려봤어요. 근데 이런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 영상이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영화사 측에서는 그 보테로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어떤 클립이 리뷰에 인용되는 게 영화 판촉에 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 드러낸 다음에 최종 수정본을 올렸더니, 첫 번째 영상을 봤던 사람들 몇 명이 그 부분 왜 덜어냈느냐, 그 부분이 있어서 재밌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가 영화 혹은 그러니까 예술가의 전기를 다룬 영화들이 재미없는 이유가, 굉장히 상투적으로 찬사일변도로 예술가를 갖다가 칭찬을 하고, 그 예술가를 천재랑 이게 등가로 보통 평가하고 묘사하는 장면들이 주는 식상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보테로 영화에서는 그렇게 짧게 보테로의 어떤 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전문가의 입장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감도 생기고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사정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드러냈어요. 근데 당시에 드러냈던 영상을 지금은 좀 공개하고 싶은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근데 찬사 일변도로 흐르는 미술가 전기영화하고 약간 다른 결이 있다면, 비판하는 지점을 영화 속에서 담고 있어요. 보테로가 너무나 종교화되는 이런 현상은 위험하다라는 어떤 누군가의 어떤 논평도 나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 미술평론가 로자렌 클라우스가 보테로의 스타일은 쉽게 현혹되는 그런 요소만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볼까요? I think it's really speaking down to the viewer. The idea that comic book characters would appeal to the viewer and would convince the viewer. But I am a viewer who's not convinced or amused. I think Botero's work is terrible. I think his work is the Pillsbury Doughboy. I mean, to sort of plant this sculpture show on one of the major axes of New York, it just seemed such an invasion. 이로써 영화사하고 비평가 혹은 관객하고의 관점의 편차가 드러난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해서 인용을 했고, 영화사에 어떤 다른 사심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로잘린 크라우스의 그 보테로 비판은 정당한가? 보테로 작업이 관객에게 너무 과도하게 친절하고 보테로 작업은 그저 뚱뚱한 캐릭터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이 정당한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일정 정도 로잘린 크라우스라고 견해가 비슷해요. 제가 외부 미술 강연 갈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미술 대중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술 대중화. 미술 대중화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일반인의 눈높이에 미술에 대한 설명 혹은 미술을 맞춰주는 거,
이게 미술대중화라고들 많이들 믿으시는데 전 이건 정말 잘못된 전제라고 봐요. 미술의 현대미술의 진도는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일반인들의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은 이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눈높이에 맞추게 되면 미술에 대한 대중화가 아니라 그 미술에 대한 이해가 하향평준화가 됩니다. 보테로는 자기 작업에 대해서 세계 유명한 미술평론가들이 각 단 하나의 스타일을 구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테로는 뚱뚱한 캐릭터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 자체는 나무랄 게 없어요. 현대미술에 대해서 다른 가치를 바라보는 저 같은 사람은 관객한테 어느 정도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는 게 현대미술의 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테로의 경우는 쉽게 익숙하게 각인되는 캐릭터로 호평을 받은 점이 분명히 많이 있고, 보테로 작업이 현대미술이라는 전문 분야에서 그 인기를 얻은 것도 이런 대중적인 코드랑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결론, 보테로에 대한 로잘린 클라우스에 대한 비판 영상을 인용한 저의 영상이 그 저작권 위반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보테로에 대한 로잘린 클라우스에 대한 비판 영상이 들어가는 게 영화의 홍보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로잘린 클라우스의 보테로에 대한 비판, 관객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쉽게 각인되는 그 뚱뚱한 캐릭터를 통해서 이렇게 인기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는 로잘린 클라우스의 그 비판은 보테로가 이룬 그 성취한 별개로 정당한 비판이다.